네.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새아이 엄마로서 오늘도 열심히 이제 유산알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용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경인 이사님께서 네, 북 트레이닝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인 이사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용인에서 사업하는 이경입니다. 네, 저 지금 좀 저희 집에 상황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이 책이죠. 네, 해볼까? 해볼래? 해보자. 네, 귀한 책입니다. 어렵게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오늘 저희 효경 스폰서님과 저와 이렇게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절반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이 책을 직접 읽으셔야겠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야지 다른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요거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창업이 일반 창업을 하는 창업과 일반 회사 창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창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회사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캐시백,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지 그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과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가 어떻게 구조가 다른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인재, 그 인재라고 하면은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회사를 끌고 나가는 사업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어떤 핵심 능력이 어떤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걸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업들의 소득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 일반 회사 창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창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회사는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지 뭐라도 우리가 뭐 큰 회사 창업이 아니라 정말 자영업 하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서 뭐 어디 가게라도 어떤지 아니면 내가 물건이라도 뭔가 사드려야지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유지 볼륨은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지도 않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라 저희가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그 금액일 뿐이고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시스템이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열심히 배우고 그거를 다시 복제하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네.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직원이 있고 뭔가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살펴보면은 직원, 그다음에 뭐 사무실이나 매장, 그다음에 광고 유통,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다 지불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에서는 직원을 구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저희 아래 파트너님이 저희 직원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파트너고 같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어떤 사무실이나 매장이 그래서 월세를 다달이 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광고 유통도 본사에서 다 해주고 있죠. 물론 저희가 저희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커다란 그 회사를 알리는 홍보를 저희가 한 다음 저희가 해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같은 사업을 하는 데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익 형태는 이제 무언가를 팔아서 유통에 마진을 남기는 거라면 저희는 유통을 확장시키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배당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배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투자소득, 권리소득 이런 쪽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소득원은 제품을 팔고 또는 서비스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일반 사업의 형태라면 저희는 유통망을 크게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그거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사업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무턱대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달 말씀하시기에는 요즘 환경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물건이나 뭔가를 팔고 꼭 사업장을 내고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업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전에 그런 어떤 기존의 사업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이거 안 될까 봐 못하고 요즘에 망하는 데가 안 된다라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존의 어떤 사업에 비해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이 책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1인 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서 어떤 사무실이나 매장을 갖지 않고도 자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한 번쯤 상대방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비교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아주 그냥 고전적인 형태의 사업과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은 캐시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백은 왜 등장을 했을까? 점점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제품과 과연 옛날에는 이런 게 팔릴까? 또는 이런 서비스가 있을까? 뭐 하다못해 물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케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소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캐시백을 통해서 내가 더 저렴하게 또는 이런 혜택을 보면서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이 용어를 제시하면서 미래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대신에 이 둘을 합친 프로슈머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전에 뭐 트레이닝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바로 우리가 프로슈머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슈머에도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이렇게 받았던 OK 캐시백도 사실은 프로슈머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소비형 프로슈머. 사실 요즘에는 어디 가도 뭐 도장 찍어주고 뭐 옛날에는 그 카드 같은 거 잔뜩 쿠폰북을 잔뜩 갖고 다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때는 앱으로 했다가 요즘에 앱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매장에 있는 매장에서 핸드폰 번호만 찍어도 다 저희 그 캐시백 형태로 무언가의 혜택을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비형 프로슈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자형 프로슈머가 있습니다. 생산자형 프로슈머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내가 그 생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든 거는 이제 LG에서 예전에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던 초콜릿폰을 그 소비자들 그 어떤 제품 군단을 딱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시사용을 해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는 내용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나 이런 데 보면은 큰 회사가 아닌 작은 회사나 아니면 개인들이 어떤 제품을 출시하는데 이러이러한 제품을 우리가 출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뭐 10,000원 뭐 이런 금액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제품을 또 되게 저렴한 값에 그 물건이 출시됐을 때 팔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값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생산형 프로슈머가 되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유통형 프로슈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형이나 생산형은 어쨌든 기업의 주도 하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일정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약간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유통형 프로슈머는 기업의 제품 유통에 관여하는 프로슈머이기 때문에 기업이 흥망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활동을 잘해서 이 유통이 점점점 확장이 된다면 곧 그 기업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유통형 프로슈머는 회사의 성장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큰 어떤 캐시백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는 그래서 캐시백의 형태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프로슈머라고 하는 이 캐시백 형태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은 직장인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냥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도 사업을 한다고 사실 말씀을 하고요. 사장님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그 로봇 기호사기의 사분면에서의 사업자가 되려면은 시스템을 갖추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그 시간을 들인 만큼의 소득을 가져가는 건 그거는 진정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노동에 기반해서 시간만큼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많은 지금 분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장인과 좀 다를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권리소득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장인의 수입 저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참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노력을 합니까?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가족 다 동원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들어가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연봉, 예전에 또 좋은 연봉이었는데 요즘엔 또 오래 다닐 수 있는데 중간에 잘리지 않고 그런 직장을 또 예, 찾아서 어떻게든 공무원 시험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되는 그 교원 그 시험을 몇 번을 그냥 재수 삼수하면서 이렇게 치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한다 그래도 직장인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의 그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잘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다닐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오래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좀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다른 대안이 없을 때가 너무 많더라. 그런데 그래서 직장인은 처음에 스타트는 그래도 기본 얼마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스타트가 굉장히 좀 높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그래프의 폭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돈이 많이 올라도 물가는 더 많이 오른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상승의 비율은 별로 크지가 않을 텐데요. 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얘는 끊겨버리죠. 그에 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사실 처음에 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거나 그러기엔 되게 부담이 되고 또 올라가는 폭도 처음에는 굉장히 느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다가 몇 번 하다 포기한 사람들은 다 이거는 뭐 내가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 어떤 임계점이 넘고 나면은 그 임계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상승 그래프를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상승 곡선은 어디선가 끊기지 않는 그런 곡선으로 예, 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의 수입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장인들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직장인의 돈 버는 공식은 노동 시간이에요. 저희가 좀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노동 시간당 그 노동의 그거를 가치를 더 높게 매겨줄 수는 있지만 노동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유통망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동이 아니고 유통망이 돈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을 가지고 보상 구조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플랜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보상 플랜을 잘 알아서 추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된 데에다 달고 이렇게 해야지 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유통망을 이제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구축을 하고 그 유통망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회사와 수익을 나눠 갔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통망이 커지는 거는 하나, 둘, 셋 이거를 다 내가 시간 들인 만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유통망이 거기에서 또 파생이 되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복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처음은 정말 제가 드리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별로 버는 게 없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권리소득은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소설가가 베스트셀러 소설로 팔려가지고 돈을 막 벌기 전에 어디 저기 산골 가가지고 2년, 3년 동안 글 쓰면 네, 그때는 돈이 들어오나요? 소설가지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이겨나가고 정말 좋은 소설을 쓰는 사람은 내가 아유 이거 내가 쓴다고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고 계속 본인을 의심하면서 글을 쓴다면 예, 제대로 된 글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시간을 버리고 포기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잘 이겨내는 것 소설가들이 소설을 쓰는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서 나중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권리소득을 받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임계점을 지날 때까지는 좀 더 단련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수입의 차이점이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 수입을 올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 수명을 다하는 시간까지 계속 건강하게 일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네트워크는 노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유통망이 돈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비전이 다릅니다. 네. 저희는 지금 통장에 얼마 들어왔나를 보고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만 아니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그리면서 예,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 직장인들은 나름대로 그런 비전을 가지죠. 아, 나는 부장이 될 거야. 나는 이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만큼의 월급이 나한테 어떤 안정을 주는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매년 연봉을 얼마나 올려받을 수 있는가에만 이제 포커스가 모아져 있는데요. 저희는 사업을 얼마나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구축해가나 그러니까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얼마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라인 중에서 어느 라인이 지금 약하지? 여기를 어떻게 해서 탄탄하게 내가 구축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로 유통망을 확장해 나간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비전의 차이가 결국 우리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미리 정해놓은 급여 기준에 맞춰서 딱 그만큼만 대가를 지불합니다. 절대 그냥 공짜로 돈을 주지는 않아요. 물론 직장끼리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챙겨주는 직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뭐 그 어떤 한계의 직장의 회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사람들 모아놓고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득의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어떤 선택을 해야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 그 후반까지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잘 본인 스스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것을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챕터 4번부터 이어서 예, 박효경 리더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지금 읽어보니까 앞에랑 겹치는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는 거는 좀 그래서 저는 짧게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랑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제 4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 구조가 일반 회사는 사장부터 뭐 부장, 차장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처럼 그 가장 위에 있는 높은 직급이 사람 숫자가 적고 사원이 가장 많은 그런 구조로 보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데 모두 전부 다 100% 사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반 회사는 상하 관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회사에서는 수직 구조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평 구조이고요. 윗사람이 스폰서가
나의 상위 직급자거나 상사가 아니고 수평적인 구조로 서로 똑같은 사업자고 서로 팀을 이루면서 서로 맞게 도우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일반 회사는 사장을 중심으로 사원들이 사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사장이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임직원과 사업자가 함께 맞물려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격 조건이 다르죠. 회사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선택받은 자만 회사에서 이렇게 채용을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뭐 AI 면접이라는 것도 있어서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그 면접 그 채용 전형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AI 면접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기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막 컨설팅도 받는 자신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현타가 온다. 뭐 이런 말을 오늘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소수의 사람들만 채용이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까다로운 면접도 없고 취업을 위한 투자 비용도 없고 간단한 내용을 작성을 해서 독립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사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계약 관계가 다릅니다. 회사와 함께 일을 하려면 업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수준의 일을 할 것인지,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인지, 몇 시간 일할 것인지 모두 다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회사랑 유통 및 수입 분배 계약을 맺고 갑을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 제품 개발부터 유통 전까지는 회사가 모든 것을 담당한다면 그 다음에 그 마케팅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사업자가 하는 것이죠.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회사랑 나와 갑을 관계가 된다는 것을 사실 상상하기 어렵지만 막상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이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회사는 갑이 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을이 되죠. 현대판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종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회사는 그 회사 성장을 위해서 더 젊고 더 능력 있는 사원을 원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명예퇴직을 하게 되거나 권고사직을 통해서 사원과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회사 성장을 위해서 나이와 능력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케팅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나의 일을 스스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 조건, 돈 버는 방식이 다른다. 이건 앞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일반 회사는 연봉을 책정해서 매달 급여를 주죠. 연봉을 계약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그 수준에서 급여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직급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직급을 승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바쳐야 되기도 하고 야근도 불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의 그 위에서 나의 직급, 일하는 시기, 그다음에 급여 이런 게 주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가족도 다 팽개치고 뭐 일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승진을 빨리 하게 되면 오히려 빨리 회사에서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빨리 승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뭐 대기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원이어서 뭐 최연소 이사에 올랐지만 갑자기 회사 대표가 명예퇴직을 권고를 한다던가 이렇게 승진을 한다는 것이 뭐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근데 승진은 핀 승급이라고 하죠. 회사의 보상 체계에 따라서 목표를 완수하면 누구나 원하는 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승진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인원이 정해져 있고 미리 정해진 그 숫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상대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일을 잘한다고 해서 승진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한 만큼 목표를 달성한 만큼 핀 승급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승진은 뭐 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핀 승급은 선택 조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 회사에서의 승진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사원이 창업주의 자리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개념이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진을 하면은 내가 창업주가 되면서 그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돈 버는 시스템이 있는데 사장이 솔직히 아까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장이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매출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 이제 오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승진해도 본인이 오너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그 회사의 월급쟁이 사장이 되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순간 나의 소유권은 그대로 없어지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사업자는 그 제품 마케팅에 관해서 내가 그 유통망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뭐 그만두더라도 그것은 내가 소유하는 유통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되려면 그래서 사장이 일반 회사에서 오너가 되는 거는 창업주가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근무 시간이 또 일반 회사랑 다른데요. 일반 회사는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죠. 뭐 주로 하루 8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죠. 그리고 근무 시간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일반 회사랑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일이 점점 많아지는 일반 회사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욱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데 여유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열심히 집중한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다음 은퇴 시기도 다르죠. 은퇴 시기는 일반 회사에서는 본인이 정할 수가 없어요.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자기가 아닌 경우에 타이에 의해서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은퇴 시기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챕터에서 연금과 마케팅 소득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을 설명했는데 연금을 여기서 이제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 3가지 연금에서 국민연금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거대한 자본이고 많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40년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자료가 2015년 자료여서 지금이랑은 이제 예상 연금액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015년 자료로 봤을 때 매달 평균 40만 원씩 40년 동안 연금을 저축했을 때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노후를 충분히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맞벌이를 해서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한쪽이 사망하면 그 나머지 배우자의 연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받는 연금이 더 많으면 그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배우자 연금만 선택하거나. 그래서 둘이 다 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 한쪽이 사망하면 하는 그냥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좀 아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가장 사실 큰 문제인데 연금이 고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1970년대 우리 70년대 태어나신 분들 좀 많으시죠? 70년 특히 이제 1971년, 70년, 72년 이때는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출생 인원이 있었는데 요즘 태어나는 인원이 거의 30만 명밖에 안 되죠. 지금 3분의 1 이하로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젊은 층이 줄어들고 노령층이 늘어나면 연금이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만 의지하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많이 납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낮은 소득 대체밖에 할 수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그다음에 뭐 납입액을 늘리는 거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요. 연금을 뭐 빨리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이러면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택연금이 그래서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본인 집을 가지고 거기서 연금을 받는 건데, 이거는 또 이제 문제가 약간 있는 부분이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가입할 때는 뭐 보증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급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해진 연금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연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 연금이 있지만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장점이 2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연금 납입액 같은 것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이 적거나 아예 없죠.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을 바꿔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금 납입액처럼 40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돈을 내야 된다던가 뭐 이런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자금을 만드는 기간과 금액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납부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3년에서 5년간 집중하면 60세 이후 받는 연금의 크기를 연금 이상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유통망의 크기에 따라서 수입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인생 역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자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일반 회사에 본인이 다녔던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력에 만큼만 하면 더 큰 혜택을 안겨주죠. 일단은 그 회사에서 열심히 다녀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한계를 느끼게 생각하죠.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보통 그러면 이제 창업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창업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전혀 그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창업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인 주식 투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에는 소규모로 조금씩 공부도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투자자는 자본금이 많아야지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수입을 얻기 때문에 적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 받는 돈이 굉장히 적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이제 급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길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직장인이 자영업자로 시작을 해서 창업자, 사업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점이 다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사업가는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일의 효율성을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일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의 시간을 사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인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가장 중시하는데 이것이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얽매이지 않고 신뢰와 자유를 위해서 멋진 팀을 만들어서
재정적 자유,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에 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통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만나서 사업가를 키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것을 직접 팔아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계속 사는 개념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가가 되는 방식이 처음부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 간의 가치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유통망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수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생각과 가치관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99페이지에 딱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한 사람은 첫 번째는 노동을 통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것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달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 표로 딱 나와 있으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설명에서는 그 1월 달에 5명한테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수입으로 바꿔도 똑같은 것 같아요. 월급을 내가 뭐 5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한 달 동안 이 금액을 그대로 받으면 12년, 1년이 지나면 70 정도의 숫자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나가 2이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는 것은 1년이 지났을 때는 4095라는 이렇게 큰 숫자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뒤에는 그 1년 동안 노후 준비에 대한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까지 더 할까요? 너무 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만 다니지 않고 이런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그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안이 된져 있다는 말을 딱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일단 가장 큰 게 25, 35, 40에 대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일단 25년은 대학까지 공부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근데 한 30까지도 늘어나기도 했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이러면서. 그리고 나머지 35년 동안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동안 돈을 벌어서 나머지 40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35년 동안 돈을 벌어서. 그러면 35년 동안 돈을 벌면 60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세까지 한 40년 동안은 그 돈으로 그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25살, 20살, 5살 전까지는 부모의 돈으로 살고 근데 35살 그 이후에 중반기 경제활동 시기에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나머지 4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35년 동안 근데 내가 경제활동 기간에 매달 400만 원씩 돈을 벌면 총 16억 8천만 원이 된다고 하죠. 지금은 그 평균 소득이 좀 늘어서 400만 원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했을 때 16억이 돼요. 그런데 그 35년 동안 총 지출은 1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을 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 다른 보험료, 경조사비, 용돈 등은 뭐 넣지도 않고 물가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대안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나의 그 노후와
그다음에 상속까지 가능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